자, 예시 문제로 2023학년도 수능 11번 문제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 풀었을 때 1단계에 해라고 했던 것이 문제에 주어진 것을 그냥 그림에다가 몽땅 표현을 하는 거였죠. 그래서 선분 AB, AC, AD 길이가 나와 있으니까 그림에다가 각각 표현해주고, 그리고 두 각의 크기도 표현을 해줍니다. 두 각의 크기가 같죠? 예, 지금 문제에서 이미 그림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단원 자체가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 즉 삼각 함수에 관한 문제이다 보니 각 세타 또는 각 x 이런 것이 있어야 될 텐데 얘네들이 아마 세타 역할을 하겠구나라는 것 좀 감을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2단계로는 문제를 사인 법칙이나 코사인 법칙을 적용하기에 앞서서 중학교 도형이나 아니면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기초 도형에서 직접 알 수 있는 것들을 성질을 모조리 한번 찾아보자. 그게 2단계였죠. 자, 지금 이 문제는 보니까 눈에 보이는 뻔한 어떤 합동, 닮음 이런 것은 보이지 않고 또 이제 원의 반지름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문제에서 구하는 게 원의 반지름의 길이인데 자, 이게 1단계에서 했어야 되는데 쌤 놓쳤네요. 자, 원의 반지름 길이를 R이라고 하면 이거는 그냥 반지름이 아니라 잘 보면 이러한 삼각형들 아니면 이러한 삼각형들의 외접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외접원의 반지름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삼각형의 외접원의 반지름이란 것을 일단 알고 있는 상태에서 보통은 원의 반지름도 표현을 하는데 지금 여기에다가 반지름을 표현하면 너무 생뚱맞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서는 따로 표현 안 해줘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등변을 잘 찾아보면은 이 문제에 숨겨져 있어요. 등변이라고 해봐야 왠지 길이가 비슷해 보이는 이 선분 BC랑 CD 이거 말고는 의심해 볼 만한 게 없죠. 그럼 이 두 개가 실제로 등변이냐? 실제로 등변입니다. 왜? 중학교에서 우리가 길이가 같은 현 그리고 또는 길이가 같은 호에 이렇게 두 호의 원주각의 크기는 항상 같다라는 것을 배웠었죠. 근데 지금 이 문제를 보니까 원주각의 크기가 같은 두 개의 호가 보이죠. 그래서 이 두 호의 길이는 같고 아무래도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에 관한 문제이다 보니까 삼각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호의 길이가 같다는 것보다는 대응되는 현의 길이가 같다라는 것이 왠지 문제에 쓰일 것 같아서 자, 이 현의 길이가 같다라는 것을 그림에다가 표현해주면 이제 완성됩니다. 그 다음에 항상 이제 원이 나오면은 원의 중심, 반지름, 그 다음에 원을 이렇게 지나가는 할선이 보이면 바로 할선 정리를 쓰는 것이 좋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원주각은 보이고 현도 보이는데 길이가 같은 게 보이는데 뭐 할선 이런 것은 없으니까 중학교 수준에서 눈에 보이는 것은 이게 다인 것 같습니다. 이제 3단계 본론으로 넘어가서 이제는 이 상태에서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본격적인 고2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수능 문제니까 본격적인 고3 단계가 되겠죠. 자, 먼저 이 문제는 사인 법칙을 이용하는 거냐,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는 거냐. 딱 봐도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를 구하라는 것은 이게 이제 공식으로 들어가는 사인 법칙으로 문제를 푼다라는 건 누구나 감을 잡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사인 법칙에서도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들어가는 등식의 이제 이 부분에서 사인 법칙의 공식 요 부분에서 R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마주보는 변의 길이와 또 이제 대각의 크기 한 쌍을 구해가지고 이 빨간색 자리에 쏙쏙 숫자를 뭐 얘가 5, 얘가 뭐 30도 이런 식으로 집어넣으면은 R의 값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마주보는 변과 각 대변 대각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거를 찾으면은 그냥 게임 끝나는 거야. 그래서 외접원의 반지름 그러니까 이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에서 즉, 이 삼각형, 그러한 삼각형은 삼각형 ABC가 있고, 또 이제 ACD가 있는데, 이 두 삼각형에서 마주보는 변과 각의 크기를 모두 구할 수 있는 쌍이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해봅시다. 자, 먼저, 여기는 변의 길이는 알고 있지만, 마주보는 각의 크기가 나와 있지 않으니까 패스. 그 다음에 얘는 변의 길이는 알고 있지만, 얘도 마주보는 각의 크기는 안 나와 있으니까 사인 법칙에 넣을 수 없죠. 패스.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각 그리고 변의 길이 모두 알 수가 없죠. 비록 문자로 처리할 수는 있지만 얘 같은 경우도 두 개가
길이가 같으니까 좀 x라고 표현을 해두고 지나갈게요. 왠지 분명히 쓰이지 않을까.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삼각형으로 넘어가도 역시 변의 길이는 알지만 마주보는 각의 크기 모르니까 패스. 변의 길이 알지만 각을 모르고 패스.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도 각의 크기와 변의 길이 모두 모릅니다. 비록 미지수 처리는 되어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그나마 생각할 수 있는 게 이 x랑 세타가 서로 한 쌍이기 때문에 변의 길이는 x, 그리고 대각 자리에는 세타를 집어넣으면 뭔가 대입은 할 수 있겠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일단 값을 모르니까 현재 r을 구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간단하게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인 법칙에다가 적용을 하기 이전 단계에 무언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스몰 x의 대각이 세타니까 좀 고쳐놓고 지나갈게요. 자, 그러면 x랑 세타를 구해 가지고 이렇게 대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구할 거냐?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몇 가지예요? 두 개죠. 그러면은 x랑 세타에 관한 관계식이 몇 개 필요해요? 두 개가 필요하지. 자, 그래서 우선 x랑 세타에 관한 관계식을 구해서, 자, 내가 구하고자 하는 문자가 x, 세타, 즉 두 개니까 관계식은 몇 개를 구해야겠어요? 두 개를 구해서 뭐 하면 되겠다? 그쵸? 연립을 하면 x랑 세타 값을 이제 연립을 통해서 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x가 얼마, 세타가 얼마 나왔겠죠? 선생님 생각에는 세타 값을 구하기보다는 사인 세타 값이 바로 나올 것 같지만 어쨌든. 그러면 걔를 이제 마지막으로 어디에다가 이제 오른쪽과 같이 사인 법칙에다가 대입을 하면은 쏙 대입을 하면은 이제 r을 구할 수 있겠지. 이런 시나리오는 가능한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어디에서 x와 세타에 관한 관계식을 얻을 수 있느냐? 지금 첫 번째 삼각형은 이렇게 생겼고, 두 번째 삼각형은 이렇게 생겼는데, 자, 여기 빨간색 삼각형에서 x랑 세타에 관한 그 관계식, 즉 이꼴, 즉 등호가 들어가는 식을 뭘 구할 수 있을까? 이거는 여러분이 영상을 멈추고 충분히 스스로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있는 이 삼각형 ACD에서 역시 관계식을 좀 얻을 수 있을까? 그럼 뭘 이용하면 관계식을 얻을 수 있을까? 여러분이 직접 고민을 해가지고 지금 한번 구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멈추시고. 자, 구해봤나요? 첫 번째 삼각형 ABC에서는 뭘 이용하면 되겠다? 그렇죠.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x랑 세타에 관한 식이 하나가 나올 겁니다. 식 1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삼각형 ACD 역시 무엇에 의해서 전형적으로 지금 잘 보세요. 코사인 법칙을 쓰려면은 세 변의 길이와 하나의 각이 이제 재료로 쓰입니다. 그런데 세 변의 길이가 비록 불완전하지만 나와 있고 그 다음 하나의 각이 나와 있으니까 전형적으로 코사인 법칙을 쓰는 상황이죠. 그래서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또 x랑 세타에 관한 식이 나올 겁니다. 이거를 동그라미 2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계식은 이렇게 1번, 2번 두 개만 연립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전략은 다 끝났습니다. 처음부터 이제 거꾸로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다시 끝까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첫째, 자, 첫 번째 삼각형 ABC에서 코사인 법칙으로 이 x와 세타에 관한 관계식을 얻는다. 걔를 1번이라고 한다. 그 다음 두 번째 삼각형 ACD에서 코사인 법칙을 써서 세타랑 x에 관한 관계식을 얻어서 걔를 2번이라고 한다. 두 개를 연립하면은 분명히 코사인 세타와 x 값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기초적인 내용을 통해서 사인 세타와 x 값을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이 자리에 쏙 대입을 해서 r의 값을 구하면 되는 그러한 시나리오입니다. 구체적인 풀이는 여러분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넘어가도록 자, 넘어갈 텐데 맨 처음에 이 관계식을 얻는 것까지는 어렵지 않은데 그거를 연립하는 때 좀 고생을 덜 하도록 연립을
조금 더 간편하게 하는 방법만 소개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실제 코사인 법칙을 써보면은 동그라미 1번식, 즉 삼각형 ABC에서의 코사인 법칙식은 이렇게 됩니다. 코사인 세타는 2, 5, 3루트 5 곱한 거 분의 5의 제곱, 3루트 5의 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 되고,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즉 오른쪽 삼각형에서의 코사인 법칙식은 코사인 세타 이꼴 2 곱하기 7 곱하기 3루트 5분의 7의 제곱 플러스 3루트 5의 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 됩니다. 자, 이 두 식을 가장 세련되게 연립하는 방법은 1 코사인 세타니까 둘 다 그냥 없애고, 연립의 본질은 문자를 하나 소거하는 게 본질입니다. 지금 동그라미 친 두 개가 같다 라고 식을 세우는 게 가장 간단한 방법이겠죠. 그래서 좌변은 2 곱하기 5 곱하기 3루트 5분의 25 플러스 9, 45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70 마이너스 x제곱 됩니다. 그 다음에 우변 역시 2 곱하기 7 곱하기 3루트 5분의 49 더하기 9, 45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94 마이너스 x제곱이 됩니다. 자, 분모를 왜 계산에 따로 안 해줬냐면 2, 3루트 5, 3루트 5 약분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대각선끼리 곱해가지고 정리를 하는 거는 여러분이 할 수 있겠죠. 그러면 x제곱이 아마 10이 나올 겁니다. 따라서 x가 루트 10이고 이 첫 번째 식의 x자리에 루트 10을 대입을 하면 코사인 세타 값이 루트 5분의 2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세타는 이렇게 생겼다. 어떻게? 빗변의 길이가 5고 루트 5고 밑변의 길이가 2구나. 그럼 우리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높이가 1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사인 세타는 루트 5분의 1이 되어서 최종적으로 사인 법칙에 대입만 하면 사인 세타 분의 x는 2r이었잖아요. 그런데 사인 세트가 루트 5분의 1이고 x는 루트 10이니까 대입을 하면 r 값이 나오겠지. 그래서 적절하게 번분수 처리하고 답만 구하면은 2분의 5 루트 2가 되는, 이거는 계산 여러분이 할 수 있을 거고요. 자, 이렇게 풀리는 문제인데 보다시피 세련되게 좀 깔끔하게 약분만 하면, 깔끔하게 연립만 하면 계산은 하나도 지저분하지 않고 이제 전략을 잘 짜는 거, 그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입니다. 3학년 9월 모의고사 20번으로 나왔던 문제고, 문제 여러가지 길이가 나와 있으니까 표시를 하고 지나가 보도록 할게요. 선분 AB 길이는 2, 그 다음에 AD는 1, 그 다음에 각각의 가게 크기는 친절하게 문제에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외접원의 반지름이 R1, R2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 R1과 R2를 구해서 곱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우선 R1은 얘인데, 그러면 딱 R1이라는 외접원의 반지름이라는 말만 봐도 일단은 사인 법칙을 이용한다라는 것은 쉽게 감을 잡을 수가 있겠고, 그죠? 그러면 R1은 어떻게 구하겠어요? 이렇게 또 마주보는 각의 크기, 변의 크기를 하나씩 한 쌍을 구해가지고 대입을 해서 R1의 값을 구할 거 아니야, 그치? 이 각과 변은 또 어디서 가져와야 되냐면 외접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에서 들고 와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자, 얘가 외접원이 되려면 삼각형은 세 꼭지점이 모두 이 파란색 원 위에 있어야 되죠. 즉 뭐밖에 안 된다? 이 원이, 이 삼각형이 내가 찾는 삼각형입니다. 자, 잘 보세요. 저 삼각형 BCD의 외접원이 이 첫 번째 원이라는 게 눈에 보이죠, 그죠? 그래서 저 삼각형에서 마주보는 변과 각을 구해서, 지금 이제 삼각형 BCD잖아? 그러면은 B와 B를 구하든가, 아니면 C와 C를 구하든가, 아니면 D와 D를 구해가지고 대입만 하면 사실 얘를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가능한지 한번 보자. 자, 우선 각 C의 같은 경우는 각은 나와 있지만 4분의 3파이라고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나와 있지 않아서 패스. 그 다음에 얘랑 얘는 각이 아예 둘 다 안 나와 있으니까 아예 불가능하죠. 그나마 가능성이 높은 거는 각과 변 중에 각의 크기라도 알고 있는 C 조합입니다. 그래서 왠지 여기는 C 그리고 C를 대입을 할 것 같기는 하다.
참고로 사인 C는 사인 4분의 3파입니다. 자, 일단 얘를 모르니까 넘어가서 다른 방법으로 스몰 c를 구할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내가 지금 아쉬운 건 뭐라고? 스몰 c. 얘는 또 어떻게 구할 것인가? 그러면 잠깐만 이 문제에 나와 있는 모든 길이를 한번 꺼내보면은 선분 AD 길이가 1, 선분 AB 길이가 2,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 몰라서 답답한 거 이거 C, 그죠? 요거 C. 얘 마주보는 변이니까 C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각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아쉬운 거는 저 빨간색 알파벳 C 이 길이로 구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야 이 대입하면 되니까. 자, 그런데 이 그림을 보니까 전형적으로 무슨 법칙을 사용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죠? 삼각형 ABD에서 C를 구하기 위해서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면 C의 값을 구할 수가 있겠지. 아, 그러면 그 C의 값을 구해서 어디에다가 대입하면 되겠다. 이 사인 법칙에다가 쏙 대입하면은 게임 끝나네. 자, 이렇게 전략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모든 전략 세우기가 다 끝났습니다. 자,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설명을 다시 하면 1단계 삼각형 삼각형 ABD에서 요거에서 무슨 법칙으로 코사인 법칙으로 뭘 구한다? 바로 이거. 얘의 길이를 구한다. 그래서 이제 구한 다음에 두 번째 이 사인 법칙에서 내가 방금 구한 변 C의 길이 그 다음에 문제에 나와 있는 4분의 3파이 대입해가지고 사인 법칙에서 R1의 값을 구한다. 그러면 R1 구하는 건 끝이 나는 겁니다. 자, R2 구하는 방법까지 모두 계획을 세운 뒤에 이제 자세한 숫자 풀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R2는 두 번째 원의 반지름입니다. 그러면 이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을 찾아야 됩니다. 그거는 뭐예요? 바로 요거죠. 자, 이 삼각형을 좀 따로 빼내. 왜냐면 왼쪽 그림이 너무 복잡해서요. 여기에서 또 내가 아는 거를 몽땅 표현을 해봅니다. 얘가 1, 얘가 2라는 거 알고 있고 여기가 3분의 2파이라는 거 알고 있고 여기가 뭐다? 여기는 스몰 c인데 여기서 구했을 테니까 다시 세 변의 길이를 모두 아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는 R2의 값을 구하는 상황이야. 자, 그러면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역시 사인 법칙을 쓰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각과 변의 길이를 모두 아는 쌍은 뭐가 있는지를 보니까 분명히 1단계에서 얘의 값을 구했을 거고 그리고 마주보는 가격 크기는 문제에 나와 있으니까 아, 여기 3분의 2파이 여기는 C가 들어가면 되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바로 사인 법칙을 이용을 해서 그 R2의 값을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문제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풀이를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1을 구하기 위해서 삼각형 ABD에서 코사인 법칙을 이용을 하면 C의 제곱은 1제곱 플러스 2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1 곱하기 2 곱하기 코사인 3분의 2파이. 자, 계산하면은 5 마이너스 4 곱하기 코사인 3분의 2파이는 직접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됩니다. 자, 그래서 5 더하기 2니까 이제 7이 되죠. 따라서 C의 값은 루트 7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단계 이것을 여기 사인 법칙에다가 쏙 대입을 하면은 루트 7 자리에는 C 자리에 루트 7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사인 4분의 3파이. 사인 4분의 3파이는 4분의 3파이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에서 사인 값은 루트 2분의 1. 근데 부호는 플러스니까 플러스 루트 2분의 1을 분모에다가 넣어주고 얘가 이제 2R1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계산하면은 루트 14가 되고 따라서 R1 값은 2분의 루트 14가 됩니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풀이만 하는 거라서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R2 구하기. R2 구하기는 이제 스몰 c 자리에다가는 내가 아까 구해놓은 루트 7, 그 다음에 사인 3분의 2파이는
여러분이 외우고 있는 값을 넣어도 되고 3분의 2파이는 90도 플러스 30도니까 이렇게 동경을 그려주면은 사인 값은 루트 2분의 루트 3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2R2의 값은 2분의 루트 3 분의 루트 7이니까 본분수 처리를 하면 루트 3분의 2 루트 7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R2의 값은 루트 3분의 루트 7이죠. 굳이 유리화는 안 해도 우리가 어차피 R1과 R2를 또 곱할 거기 때문에 이 두 개에 의해서 R1 곱하기 R2의 값은 2분의 루트 14 곱하기 루트 3분의 루트 7. 자, 이거는 계산하면 6분의 7 루트 6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문제가 풀리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20년 10월 17번 문제입니다. 문제를 다 읽어보면 결국에는 삼각형 ADC의 외접원의 넓이, 즉 그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라는 거죠. 사실상 삼각형 ADC에서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한눈에 봐도 사인 법칙을 이용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이 외접원의 반지름을 라지알이라고 뒀을 때 그러면은 이 라지알을 구하기 위해서는 삼각형 ACD에서 역시 각 하나 그리고 그거에 마주보는 변 길이 이꼴 2R 사인 법칙의 이 공식을 이용을 해서 이제 R의 값을 구하는 그러한 구조 이미 틀림없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게 삼각형 ACD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각과 변의 조합은 A가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C가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D가 들어가거나 지금으로서는 ACD 중에 뭐가 아무것도 지금 현재로서는 되는 게 없죠. 근데 이제 적어는 놔야겠죠. 첫 번째 A 조합이 가능하냐 아니면은 C 조합이 가능하냐 아니면은 D 조합이 가능하냐 그건 조금 이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1단계 이 문제에 주어진 것과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을 그림에다가 모두 나타내 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직각이 하나 있고요. 다행히도 이게 문제를 참 쉽게 해줄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반지름의 길이가 3인 원의 중심을 오라고 하자. 그러니까 이 원의 반지름이 3인 거죠. 지금은 반지름을 표현하기가 너무 좋게 상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왜냐면 접점으로부터 원의 반지름까지 이 길이가 3이다. 그리고 얘도 잘 그려야 되는데 3이다. 직각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도 3이다. 뭐 이런 상황이고 반지름을 그을 수 있는 상황이면 무조건 그어야 됩니다. 사실 거의 99.99% 문제 풀 때 쓰인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선분 DB가 길이가 4라고 돼 있는데 DB면은 여기서부터 이까지 길이가 4잖아요. 그죠? 근데 벌써 여기서부터 이까지 길이가 3이니까 이 길이가 1이라는 것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까지가 문제에서 바로 주어진 것들을 표시한 게 이 정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기 또 직각 이런 거 표시해 줘야 되죠. 자, 그 다음에는 한 단계만 더 나아가서 중학교 수학이나 아니면 고1 정도의 기초 수학에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말고 기초 수학에서 한눈에 알 수 있는 것들을 표현을 좀 해보자. 근데 이 그림을 보면 여러분은 바로 사실은 내심이 바로 떠올라야 됩니다. 왜냐면 이 원의 중심이 삼각형 ABC의 내심이잖아요. 그러면 공부가 잘 되어 있는 학생이면 중학교 때 배웠던 내심 성질이 다 떠올라야 됩니다. 공부가 잘 되어 있으면 그 내심 성질이 순식간에 파노라마처럼 다 떠올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선 내심에 관련 모든 성질을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게 뭐가 보일 수 있을까? 이런 직각들 보이죠? 여기 직각 삼각형이 하나 둘, 셋, 세 개 정도. 그래서 얘도 그렇게 치면 직각삼각형이고.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적용할 수 있는 직각삼각형도 여러 개가 보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합동. 합동은 크게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닮으면 눈에 보입니다. 얘랑 한눈에 봐도 닮았죠. 그리고 합동도 눈에 보이네요. 얘랑 내심의 성질에 의해서 이 두 개 합동이고 얘랑 합동이고 그 다음에는 이거랑 이거도 합동인데 문제에 크게 쓰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학교 성질이죠. 원밖에 한 점에서 원의 끈, 접선 요 두 개 길이가 같다. 이런 것도 문제에서 분명히 쓰일 겁니다. 그 모든 것을 표현을 하면 우선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 작은 삼각형에서 벌써 두 변의 길이가 나와 있으니까 무슨 정리에 의해서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간단하게 선분 OD 길이가 루트 10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면 얘랑 얘가 닮음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첫 번째 삼각형 보면은 세 변의 길이를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닮음을 잘 이용해서 두 번째 삼각형에서 한 변의 길이를 알고 있으니까 나머지 두 변의 길이도 모두 구할 수가 있습니다. 정확히 닮은 비가 1대 3인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보다시피 대응되는 변의 길이가 1대 3인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여기가 3이니까 여기는 그거의 3배인 909가 될 거고 여기가 루트 10이니까 여기는 그거의 3배인 3루트 10이 될 겁니다. 사실 그런 게 공부가 다 되면은 좀 한눈에 보이는 어느 그 순간이 옵니다. 그 다음 여기는 이제 3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내심에서 그런 거, 그 다음 하나 더. 아까 얘랑 길이가 같다라고 했었으니까 여기도 9라고 표시를 해줘야 되죠. 자, 이 정도가 눈에 보입니다. 또 있을까요? 중학교 도형에서 눈에 보이는 게. 선생님은 일단 이게 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원래 문제로 돌아가가지고 혹시 이 조합 중에서 1, 2, 3번 중에서 가능한 시나리오가 있을까를 이제 보는 겁니다. 자, 일단 이 삼각형은 삼각형 ACD니까 ACD를 따로 빼내가지고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CD에서 내가 아는 길이를, 각과 길이를 모두 표현해보자. 일단 CD 모르고, 얘도 모르고, 그 다음에 얘는 4루트 10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거에 마주보는 각의 크기인 얘를 알면 좋은데 전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조금 막막하다. 근데 왠지 얘랑 얘 길이를 다 알 수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뭐냐면은 얘랑 얘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은 어차피 이 길이랑 여기서부터 요까지 접점까지의 길이가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가 같으니까 하나를 x라고 둘게요. 이 x 하나만 알면 이 삼각형 ACD에서 세 변 길이를 다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x를 좀 구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어차피 d까지의 거리는 x-1이 되겠고 얘가 지금 길이가 1이기 때문에 그래서 x를 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은 지금 이 삼각형의 세 변이 모두 문자 x로 표현되거든요. 그러면 내심에서 이거를 이용할 수 있는 게 있었죠. 자, 그거는 조금 이따가 하기로 하고 그러면 얘랑 얘는 내심을 이용해서 방금 말한 것처럼 내심을 이용해서 x만 구하면은 이 길이도 알 수 있고 이 길이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각이나 이 각의 크기를 구하면은 사인 법칙을 바로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이 각을 알 수가 있어요. 문제를 잘 보면 여기에서 지금 선생님이 방금 표현한 이 삼각형에서 세 변의 길이가 다 나와 있고 직각삼각형이죠. 그러면은 각 A에 대해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 다 알 수 있잖아, 그치? 좀 구해보면 여기를 H라고 좀 두겠습니다. HIJ라고 좀 둘게요. 세 변의 길이를 모두 알고 있으니까 이 각 A에 대한 모든 거, 이 각 A에 대한 모든 거라는 말은 사인 A, 코사인 A, 탄젠트 A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말은 도로 올라가서 삼각형 ACD에서 사인 A 값도 충분히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위치를 좀 바꿔야겠어요. 자, 삼각형 AOH에서 사인 값은 빗변 길이 3루트 10분의 마주보는 변 3 이렇게 되겠지. 얘네 둘이는 필요 없는 거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에서 물어보는 삼각형 ACD에서 나는 사인 A도 알고 있고 그리고 요거에 마주보는 변의 길이 이거 또 분명히 구할 수 있을 거고 얘를 x-1이라고 하겠습니다. 구할 수 있을 테니까 마지막에 이제 이 1번 시나리오대로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쏙 대입을 해서